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리기 제로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액션 피규어입니다. 로보톤으로 발매한 건담 더블 X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DX. 확실히 X 하면은 팬층이 확고한 그런 시리즈이기도 하죠. 애초에 방영 당시 인기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죠. 하지만 저도 근래도 봤는데 재밌던데? X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보톤 일단 발매는 2013년에 했습니다. 7월 27일에 했고요. 가격이原가로 4,800엔입니다. 국내 정가는 68,600원? 네, 그렇게 판매가 정가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일단은 더블 X가 할 수 있는 기믹 기본적인 것 다 재현되어 있습니다. 진짜 G8콤 빼고 다 돼요. 정말 멋있습니다. 심지어 일단 고정성이나 아니면 색깔의 재현을 위해서 이제 뭐 방열핀이나 이런 부분은 파츠 교환하는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교환하고 나면 깔끔하게 또 완성된다는 게 큰 특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속에 예를 들어서 그 소위 브라이싱크론이라고 하죠. 브라이싱크론. 이게 분명 이 모양이 아닌데 늘어나 있다거나 막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도 최대한 그 방열핀으로 재현이 되어 있어요. 수납 당시에는 이때는 작은데 이게 전개하면 엄청 커집니다. 네, 그런 느낌. 그리고 세틀라이트 캐논, 특히나 트윈 세틀라이트 캐논 재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방력도 있어요. 작은 몸체, 이게 HG 정도, HG보다 좀 더 크거든요. 근데 그 방력이 정말 잘 재현되어 있습니다. 볼만합니다. 그렇지만 가동 부분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 리뷰를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은 로보톤 더블 X의 외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는 이 검은색이 메인으로 쓰이고 있는 형태인 느낌이죠. 곳곳에 검은색에 바탕으로 하얀색이 깔려있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이 DX 같은 경우는 백팩에 이 트윈 세틀라이트 캐논을 달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 가슴에 있는 클리어 파츠도 꽤 한몫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머리의 디자인 굉장히 독특하다고 할 수 있겠죠. 비슷한 사이즈의 HG와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논스케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100% 이제 144분의 1이 아니어서 조금 더 이제 로보톤이 큰 게 띄네요. 이 HG도 별로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사이즈감이 있는 로보톤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노란색 부분이 좀 더 진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HG 같은 경우는 되게 약간 개나리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굉장히 좀 진한 느낌이어서 색깔도 확실히 로보톤이 보기는 좋네요.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특히나 이 머리 부분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는데, 이 샤프하게 조형된 부분들 있죠. 이 수염같이 생긴 부분과 이런 부분 참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눈매라든가 이런 부분도 참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머리에 있는 발칸 부분이 별도로 도색되어 있다는 게 가장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 부분의 클리어 파츠, 이 내부의 디테일 재현이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 하나인데, 이렇게 위아래로 전부 다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와우, 내부까지 도색되어 있어서 비쳐 보이는 느낌이 아주 보기가 좋네요. 그쵸? 그 외에도 가슴이나 덕트 내부의 디테일까지도 꼼꼼하게 재현해 놓은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팔 부분, 아무래도 검은색이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진한 컬러로 되어 있고요. 손 같은 경우는 주먹손이 있고, 액션을 위한 편손이 한 세트도 들어있고요. 라이플을 위한 손도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빔소드를 위한 손도 들어있고요. 빔소드 손 외에도 또 하나의 무장손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매뉴얼 상에는 따로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일단 빔소드와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세틀라이트 보면서 보겠지만 내부에 따로 가동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라 파츠 교체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가끔 보면 좀 잘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 조심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스커트는 투톤으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참 괜찮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도색은 깔끔한 편입니다. 가끔 뭐 이제 정말 운이 없어서 뽑기 운이 잘못 뽑힐 수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깔끔하다는 거 참고하세요. 그런 것 치고는 제가 리뷰하는 거는 이 고관 부분에 약간의 도색 미스가 있습니다. 약간 옆으로 밀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구매 전에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포장 상태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에 빔소드가 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이따가 파츠 한번 보도록 하고, 다리 쪽이 곡선이 굉장히 많은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독특하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참 마음에 드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무릎에 있는 부분에 투톤 도색이나 이런 부분도 깔끔하고요. 이 내부 도색, 약간 실버톤까지도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은근히 미스가 거의 없다고 할까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실린더 부분에 포인트, 그리고 끝부분에 노란색까지도 깔끔하네요. 그리고 팔뚝과 마찬가지로 이 종아리 부분도 파츠 교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따 세틀라이트 때 제대로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세틀라이트의 베이스가 되는 이 백팩 부분 굉장히 클 것 같았지만 그렇게 크게 조형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작게 되면서도 이게 약간 기믹이나 이런 거를 가동 포인트가 제대로 탑재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보기 좋네요. 바로 무장들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전용 버스터 라이플입니다. 버스터 라이플 굉장히 좀 총신이 크죠. 길기도 하고요. 손잡이도 상당히 두꺼운 편이고, 그 외에도 이렇게 센서 부분이랑 검은색 파츠까지도 깔끔하게, 정확히는 도색이죠, 이 부분은. 그래서 도색 포인트도 깔끔하고요. 끝부분에 은색으로 도색된 부분도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은근히 포인트를 준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네요. 그리고 디펜스 플레이트 실드입니다. DX에 이제 팔뚝에 장착되는데 세틀라이트 발사할 때는 간섭되지 않게 펼쳐지기도 하죠. 내부는 굉장히 심플하게 또 재현이 되어 있고, 겉부분이 이제 빨간색의 도색에 미스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없더라고요. 깔끔합니다, 이거는 참. 그리고 위에 투톤 도색도 깔끔하고요. 보기 좋네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헤드에 있는 발칸 부분,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도 포인트적으로 이렇게 도색을 깔끔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발칸 부분 확실하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브레스트 런처도 있습니다. 가슴 부분에 있는 발칸입니다. 쉽게 말해 발칸이지만 사실상 좀 화력 겁나게 좋은 그런 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도 다 포인트적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하이퍼빔 소드, 이 허리 부분에 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빼기 위해선 이렇게 밑에서부터 빼고 빼면 됩니다. 이거는 수납용이고요. 전개용은 따로 있습니다. 짠! 이렇게 손잡이가 커져 있는 형태가 전개 모드인데 빔 파츠의 탈착을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빔 파츠도 굉장히 입체감을 더하기 위해서 조형이나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도색 부분도 이 살짝 은은하게 펄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진짜 빔이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다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메인 무장 트윈 세틀라이트 캐논을 보도록 합시다.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일단 어깨 부분의 파츠를 바꿔줘야 하는데, 원래는 이 어깨 파츠가 이렇게 올라가서 센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쪽은 파츠의 교체식으로 되었습니다. 내부 파츠를 빼고 나면 이렇게 볼관절이 있는 센서를 장착할 수 있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좌우를 바꿔주면 되는데 제가 보관상의 문제로 한쪽은 클리어 파츠를 잃어버렸어요. 네, 요거는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장착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팔뚝과 종아리에 있는 파츠도 바꿔줘야죠. 아까 교체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내부에 접혀 있는 이 방열핀을 빼고 전개되어 있는 걸 장착합시다. 이 전개된 클리어 파츠의 퀄리티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원래 수납되어 있던 것보다 훨씬 사이즈도 크고요. 박력도 있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은 느낌이 확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팔뚝을 바꿔봤고요. 종아리 쪽은 이렇게 또 파츠 교체식이기 때문에 빼내고요. 종아리 같은 경우는 파츠의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 돌기 부분이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에 따라서 좌우가 갈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리까지도 전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충전이 끝나가니 최종 부분에 이 뒤쪽에 플레이트를 오픈을 해줘야겠죠. 이제 위에서 한번 크게 열어주고 중간 걸 한번 열어주게 됩니다. 진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금색 코팅이 되어 있고 거기에 실제 이 플레이트 같은 느낌의 디테일이 또 촘촘하게 또 새겨져 있습니다. 실제 몰드로 새겨져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편이고요. 멀리서 봤을 때도 굉장히 은은하게 보이는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빛을 반사했을 때도 굉장히 두드러지는 부분이죠. 참고로 전개를 하더라도 볼관절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또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면 세틀라이트 전개 이렇게 좌우로 돌려서 위로 올려준 다음 앞쪽으로 꺾일 때 포신을 연장시켜줍니다. 최대한 앞으로 내렸으면 어깨에 있었던 센서를 올려서 고정을 해주도록 합시다. 완성! 트윈 세틀라이트 캐논 모드. 와우! 확실히 이 상태가 DX의 진짜 모습이죠. 전신에 있는 플레이트를 개방을 하고 세틀라이트가 앞으로 나와 있는 형태.
그리고 버스터 라이플 들고 실드까지도 깔끔하게 장착. 확실히 진짜 DX의 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말 화려하고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 트윈 세틀라이트 캐논도 내부에 투톤 도색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포구가 크다는 게 마음에 듭니다. 네, 오른쪽에 HG와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HG가 별로인 건 아니지만 확실히 로보톤 쪽이 세틀라이트의 박력, 포구라든가 좀 더 사이즈감이 좀 더 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박력 차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동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목 부분, 이 수염 때문에 좀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회전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살짝 고개를 들어서 해주면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드는 것도 크게 들어지고 숙이는 것도 목 관절이 매우 받쳐주는 게 좋습니다. 어깨 부분은 내부의 볼 관절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뭐 뽑혀 나온다거나 그런 기믹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깨 장갑이 따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어깨 부분이 올라간다고 해서 팔을 옆으로 많이 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부의 기믹 제형 때문인지 내부가 좀 두꺼워서 이게 확 하고 들어 올려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당연히 엄청나게 크게 움직일 수 있죠. 허리 부분이 좀 많이 유연한 편입니다. 좌우 회전하는 각도도 그렇고 가슴 들어 올리고 숙이는 거, 허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게 움직여줍니다. 빠져버렸네요. 심지어 얼마나 크게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고관절, 개인적으로는 어깨와 더불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옆으로 들어 올리는 각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축관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스쿼트 자체가 여기까지밖에 안 움직이는데 다리도 여기까지만 움직입니다. 그 대신에 들어 올리는 걸 정말 크게 또 스무스하게 올려줄 수 있어요. 해서 많이 올라가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뒤쪽 스쿼트도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뒤로 움직일 듯 했으나 여기서 멈춥니다. 고관절의 구조가 지금 보면은 축이 앞에 달려 있어서 보이죠? 축이 움직이는 게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올려지는 거는 크게 들어 올려지지만 뒤로 갈 때 스쿼트 관절과 맞붙습니다. 그래서 뒤로 움직이질 않아요. 대신에 당연히 무릎은 아주 크게 움직일 수 있죠. 정말 화려하게 또 다른 액션들, 다양한 액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접지 충분히 가동하도록 아주 크게 움직이는 편이고요. 일단 위에 볼관절이 하나, 그리고 밑에 축관절이 있어서 더 움직입니다. 정말 많이 움직이는 편이에요. 거기다가 발바닥이 가동하기 때문에 뒤로 뻗는 것도 정말 크게 움직이고 앞으로 굽히는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로보톤으로 발매한 건담 더블X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박력 넘치고요. 정말 디테일도 꽤 괜찮고 특히나 가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 어깨 가동이나 골반 부분, 골반이라기보다는 고관절 부분이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더 이제 세틀라이트를 장착한 상태에서도 어깨 관절이 좋았다면 라이플 액션이나 빔소드 액션이 좀 더 가능했을 텐데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빠부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박력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트윈 세틀라이트 캐논 마음에 듭니다. HG도 참 좋았는데 이 로보톤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로보톤 딱히 많이 만져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나온 로보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13년 로보톤이면은 꽤 예전 거네요. 지금 생각해도. 지금 몇 번 떼더라? 300번 떼든가. 자, 그래서 상세 점수 외형은 10점 줄 겁니다. 도색으로 정말 잘 재현되어 있고요. 뽑기 운이 작용을 하겠지만 도색 미스가 약간씩은 있다는 거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장 부분 10점 줄까 합니다. 당연히 무장 굉장히 깔끔하게 잘 지원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발칸 도색되어 있는 거 마음에 들었고요. 세틀라이트 펼쳤을 때의 박력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그 부분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드 부분의 기믹이라든가 이런 것도 참 좋았고요. 그리고 가동 부분에서 8점 줄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고관절이 뒤로 안 넘어가는 것 덕분에 약간 로우 앵글 액션이 약간 미흡해요. 네, 그것 때문에 약간 다리를 좀 더 뒤로 뻗어주면서 이 허리를 촥 이러면 되게 멋있거든요. 이런 거 좀 더 박력 있게 하려면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약간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 세틀라이트 꼈을 때는 팔도 옆으로 잘 안 올라간다는 거, 이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기믹 부분에선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정판으로 G8콘도 발매를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G8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부시.